반갑습니다. 해커스 국경제약 담당 강사 김종국입니다. 자, 드디어 26년도 회계사 시험 1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사실 25년도 회계사 경제학이 너무 어려워서 꽈락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상대적으로 26년도는 난이도가 많이 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해커스에서 마지막 GS 과정, 자 그리고 저의 최종 마무리 특강, 그리고 기본서, 자 적중된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제가 다시 한번 공지하도록 하고요. 자 지금부터 32문항 똘똘 해설 강의 임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 이제 경향 분석은요. 역시 여전히 통합 개념 다수 출제됐고요. 계산 문제가 특히 이제 고급 미분, 그러니까 자연 로그 미분까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 문제가 다수 출제가 됐다는 것이 전과 다른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1번 가겠습니다. 최적의 자원 배분을 위해서 n개의 효율성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되는 상황에서 일부가 충족될 수 없을 때 충족되는 효율성 조건의 수가 늘어난다 해서 후생 증가 보장 없다. 뭐였습니까? 차선의 이론이죠.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자, 우리 이제 자연 로그 미분이 이제 또 시험에 출제가 됐죠. 자, 우리 이제 이 문제 안전자산 그리고 위험자산 배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먼저 위험자산을 X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 이제 위험자산 배분을 물었기 때문에 위험자산을 X, 안전자산은 전체 총자산이 100이니까 100 빼기 X로 보겠습니다. 자, 좋은 상태. 자, 우선 확률 반으로요. 자, 우리 수익률이 100%라는 얘기는 자기 몸집만큼 늘은 거죠. 그래서 위험자산 X가 100% 늘었으면 위험자산이 2X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총자산을 M1이라 했었을 때 우선 안전자산 100 빼기 X, 위험자산이 2X가 됐습니다. 전체 더하면 100 더하기 X가 되고요. 나쁜 상태 수익률 반이 날아가죠. 그러면 일단 위험자산이 X인데 반 0.5X 날아가면 0.5X가 남아요. 총자산을 M2로 했었을 때 우선 안전자산 100 빼기 X, 자 위험자산 0.5X죠. 요거 정리하면 100 빼기 0.5X가 되겠습니다. 자, 기대효용을 극대화를 하라고 했으니까 기대용, 자 우리 효용함수에 대입하면 됩니다. 자연로그 함수에 M, 자 M1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100 더하기 X를 대입해 보고요. 자, 그 다음 확률은 반이었어요. 둘 다 반반이니까 2분의 1 곱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또 100 빼기 0.5X를 또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역시 확률은 2분의 1이죠. 자, 이제 그러면 요 기대 효용이 극대화 되려면 미분에서 0 되는 포인트죠. 이때 이제 미분 주의할 게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자연로그 미분 다 가르쳐 줬었어요. 개념 수업 때. 그래서 자연로그는 요거 뭐 하면 됩니까? 역수 취하면 되죠. 2분의 1은 그대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요거 역수 취하면 100 더하기 X분의 1입니다. 그런데 이런 합성함수는요, 한 번 더 미분을 해줘야 돼요. 100 더하기 X를 미분해서 1을 여기로 뭐 쓰나 마나지만 하고요. 그 다음 이쪽은 역시 확률은 2분의 1인데 100 빼기 0.5X분의 1이 되는데요. 역수치하니까 문제는 요거 한 번 더 미분해서 마이너스 0점을 곱해줘야 됩니다. 자, 이거가 전체 합이 0 되게 한다는 얘기는 이거 넘겨 썼을 때 어떻습니까? 요게 서로 같으면 되는 거죠. 요건 이제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 2분의 1과 요거 2분의 1 없어져요. 자, 그러면 어떻게 정리될 수 있느냐? 요거 요렇게 크로스도 곱하면 100 빼기 0.5X, 요거 요렇게 곱하면 0.5에 100 더하기 X가 되죠. 요거 얼마입니까? 50. 요거 얼마입니까? 0.5X죠. 자, 그러면 100 빼기 0.5X와 50 더하기 0.5X 계산하면 넘기면 X죠. 넘기면 50이 됩니다. 그래서 위험자산 X는 50을 배분하면 되죠. 정답 1번. 자, 3번입니다. 러너 지수 문제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공무원 7급에 나오는 문제와 똑같아요. 네, 그래서 러너 지수. 자, 우리 어떤 공식이 있었습니까? 러너 지수는 P분의
P 빼기 MC로 구할 수 있었죠. 자, 우리 독점이니까 우선 역수함수로 먼저 구하면요. P로 풀면 자, 2 나누면 100 빼기 2분의 1 Q죠. 자, 우리 독점의 이윤극대와 MRMC니까 MR 절편 같고 기울기 2배입니다. MC는 요거 비용함수 미분하면 20 나오죠. 자, 그러면 요거 일치시키시면 Q는 80이 됩니다. 자, 다시 역수함수에 80 대입하면 반팅 40 빼면 60의 가격을 얻을 수 있죠. 자, 그러면 각각 P 60, 자, MC 20을 대입하시면 60분의 얼마입니까? 40. 그래서 3분의 2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자, 이제 이 문제 이제 보시면 효용 극대화 문제입니다. 먼저 예산선 써봐야 되겠죠? pxx 더하기 py가 얼마입니까? 1로 줬어요. 그래서 1y. 자, 우리 소득이 10입니다. 일단 예산선 구했죠? 근데 재미난 것은 x제와 y제 지출액 비가 1대1이에요. 그럼 x제 지출액은 pxx, y제 지출액은 1y. 이가 1대2예요.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y죠? 이렇게 곱하면 2pxx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y자리 2pxx를 다 대입하게 되면 3pxx, 이게 10이 됨을 알 수가 있지요. 자, 이제 그러면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 MRSXY와 예산선 기울기 일치시키시면 됩니다. 먼저 예산선 기울기 PY분의 PX인데, 자, PY가 1이니까 그대로 PX만 쓸 수가 있죠. 그 다음 우리 MRSXY는 아시겠지만 MU Y분의 MU X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MUY 요거 Y로 미분하면 2 루트 Y분의 1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쓰면 2 루트 Y분의 1이 되고요. MUX 요거 X 미분하면 역시 2 루트 X분의 1로 계산이 되죠. 요거 가볍게 없어지고요. 요거 이제 루트 Y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 요 식은 뭐로 간략화됩니까? 루트 X분의 루트 Y로 간략화될 수 있죠. 요것은 PX가 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2 루트 Y분의 1로 쓴 거예요. 2 루트 X분의 1로 쓴 거고요. 자, 그러면 양변을 제곱해서 넘기게 되면, 자, Y는 어떻습니까? PX 제곱하기 X가 되겠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Y는 이미 뭐라고 그랬어요? 2PXX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X 소거되고 PX 하나 소거되면 PX만 남죠? PX 얼마입니까? 2. 단박에 PX 2가 나옵니다. 정답은 3번. 자, 5번 가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앞쪽에서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물론 이제 실전적으로 푼다고 한다면 또 만만치는 않았겠지만 작년에 비한다면 상대적으로 좀 쉬웠습니다. 자, 우리 두기관 모형 역시 예산선 한번 잡아볼까요? 자, C1 더하기 C2, C2를 1 플러스 R로 할인하게 되면 R이 0.5입니다. 그 다음 현재 소득이 200이고요. 미래 소득 150인데 역시 1 플러스 R로 할인하게 되겠죠. 그런데 레온트의 평이었습니다. 효용함수가. 자, 어떤 비법입니까? 콤마 대신에 2콜로 쓰게 되면 C1과 C2가 같아지게 되더라. 자, 그러면 요 자리에 C1을 넣어보자는 취지죠. 이거 얼마예요? 1 더하기 0.5는 2분의 3이죠. 자, 이거 역수추하면 3분의 2가 나와요. 그래서 3분의 2 뭡니까? C1이 되죠. 이거 C1과 더하면 3분의 5 C1이 됩니다. 그 다음 요거 이제 계산합시다. 요거 얼마예요? 역시 2분의 3이죠. 그래서 150을 2분의 3 역수추하면 얼마입니까? 3분의 2. 자, 이거 50되죠? 2. 100이죠? 더하면 얼마입니까? 300. 요걸 풀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요거 5를 300 나누면 60이니까 3 넘기면 180 나오죠? 그래서 C1은 180이 되면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소득이 200이니까 180을 소비하면 얼마 남아요? 20. 자, 최적 저축액은 20이 됩니다. 정답 2번. 자, 우리 이제 6번. 자, 이거 뭐 제가 다 해드렸고요. 이거 뭐 많이 연습했던 그런 문제라서, 자, 우선 순수 내시 균형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경기자 2가 A를 고르면요, 경기자 1은 2 고르죠. B 고르면, 자,
요 x의 범위를 분명히 멀어줬습니다. 2보다 작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를 골라요. 그 다음 경기자 1이 a를 고르면요. 경기자 2는 3 고르죠. 경기자 1이 b 고르면요. 3 골라요. 하나도 별표끼리 만나는 조합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순수 내시경은 없어요. 그렇다면 확률을 부여함으로써 기대보수를 갖게 해서 혼합 전략균형을 삼아보자. 가를 보시면요. 경기자 1이 A를 선택할 확률을 P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B를 선택할 확률은 1 빼기 P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경기자 2의 기대보수를 한번 계산해 보자. 먼저 A가 얼마의 기대보수냐.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 경기자이니까 뒤쪽이에요. P와 1 곱해서 P. 자, 1 빼기 P에 3 곱하면 3 빼기 3P죠? 요게 A 선택의 뭡니까? 기대보수죠? 요거 이제 정리하면 3 빼기 2P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B 선택 시 기대보수를 구하면요. P에 3 곱해서 3P. 1 빼기 P에 역시 1 곱하면 1 빼기 P. 자, 이거 더하시면 1 더하기 2P가 되면 알 수 있죠. 그러면 요게 같게 뭐하라? 확률을 부여하면 되는데 넘겨서 4P, 넘겨서 2, 따라서 P는 2분의 1이 납니다. 따라서 경기자 1이 A를 선택할 확률 P는 2분의 1이 나오는데 이거는 X값과 관계없죠. 일정하다? 맞습니다. 다를 먼저 볼게요. 자, 그러면 경기자 2의 기대보수는 P를 2분의 1 구했으니까 대입해 보세요. 자, 1이죠? 빼면 2.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이죠? 더하면 얼마입니까? 2. 그래서 다의 경기자 2의 기대보수도 X와 관계없이 2로 일정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사실 두 개만 고르는 거죠. 단박의 답은 4번이고요. 공부를 위해서 나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나를 어떻게 풀 거냐. 경기자 2가 A를 선택할 확률을 자, Q라고 한번 합시다. 그럼 여기는 1 빼기 Q가 되겠죠? 자, 그러면 경기자 1이 A를 선택할 때 기대보수와 B를 선택할 때 기대보수가 같으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자, Q일 때 1 곱하면 2Q죠?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1 빼기 Q라면 X로 곱하면 X 곱하기 1 빼기 Q입니다. 그러면 요거 두 개를 뭐 하는 겁니까? 더해서 A의 기대보수를 구하고요. 그 다음 자, B의 기대보수는요. 역시 Q일 때 확률 1, Q입니다. 자, 1 빼기 Q일 때 1 곱하면 2 빼기 2Q죠. 그럼 요거와 요거를 더해서 B의 기대보수가 나오죠. 그럼 두 개를 일치시키게 되는 그러한 확률 Q는 얼마냐? 바로 이렇게 나와요. 3 빼기 X분의 2 빼기 X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는 굉장히 재미난 수학적 테크닉이라서 제가 꼭 해드립니다. 자, 잘 보세요. 요거 더하고 요거 더해서 일치시키시면 요게 나오는데 자, 이때 X가 커질수록 자, 잘 보세요. 우선 위쪽은 3보다 2가 작은 거예요. 작은 거에서 같은 거를 많이 뺐습니다. 얘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많이 작아지죠. 큰 거에서 똑같은 걸 뺐습니다. 얘는 덜 작아져요. 그럼 전체적으로 뭡니까? 작아져야 되는데 커진다 했으니 뭐라는 겁니까? 틀렸다. 재미난 테크닉입니다. 꼭 염두에 두십시오. 그래서 다의 몇 번 답이라고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우고요. 그 다음 우리 이제 7번으로 넘어갑시다. 사실 이 문제도 제가 다 해드렸던 문제예요. 좀 더 테크닉을 발휘한다고 한다면 똑같은 현금으로 바꿔서 대소 비교해도 되거든요. 자, 일단 원칙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교인극대화는 예산선 구해야 되겠죠? 자, 각각의 가격이 2와 3이니까 2x 더하기 3i 소득 60이 됩니다. 자, 우리 레온트의 평은 콤마 대신에 이퀄이죠? x와 y가 같습니다. 그러면 요거 5x로 환산해 버리게 되면 x는 얼마입니까? 12. 그래서 x, y 모두 12가 되면 알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둘 다 12일 때 효용은 10이죠? 그래서 우선은 효용이 12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보조금을 주는데 가는 x에 대해서 단위당 가격의 50%를 보조한다.
반을 보조합니다. 값이 2인데 반은 얼마예요? 1이죠? 그러면 가격이 1로 떨어지는 결과가 처리되겠죠? 그럼 예산선은 1x니까 x 더하기 y는 그대로 3이니까 3y. 얘가 60이 되죠? 근데 레온티의 평 xy가 같으니까 전체 4x. x 얼마 나옵니까? 15가 나오죠. 자, 그래서 xy 모두가 15가 됨으로써 이게 15, 15니까 효용은 15가 됩니다. 자, 그래서 가는 효용이 15로 뭐하고 있습니까? 늘고 있죠? 자, 우리 다를 먼저 할게요. 현금 10을 보조금을 줘요. 자, 그러면 원래 60의 소득인데 70의 소득이 된 거죠? 패턴은 똑같습니다. 2x 더하기 3y가 70인데 자, xy 같으니까 5x가 70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5로 나누면 얼마 됩니까? 14가 되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효용은 14가 되죠. 그래서 다의 경우는 14가 되는 경우입니다. 자, 문제는 나입니다. 나가 되게 재밌어요. 왜 재미있느냐? y제 10단위를 현물로 보조한다. 잘 들어보세요. 원래 이 사람은 y제 몇 개를 소비하고 있었습니까? 12개를 소비해서 만족 극대화에 추구하고 있었는데 근데 12개를 반드시 소비한다는 거죠. 그런데 y 10단위를 현물로 주게 되면 자, 분명히 12개를 소비해야 되는데 10개는 이미 줘버리면 2개만 추가로 모으면 되는 겁니까? 돈 내고 사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10개만큼의 y의 값은 뭐 하는 겁니까? 혜택을 보는 거죠. y 가격 1개가 3이니까 10개면 30원이에요. 마치 30원을 뭐 준 거와 같은 겁니까? 소득 보조해 준 거가 같은 효과예요. 자, 이거 제가 다 다뤄드렸던 문제인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애초에 12개를 소비해서 만족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죠. y에 대해서. 근데 10개를 그냥 공짜로 줬어요. 그러면 2개만 추가해서 소비하면 되는 거잖아요. 돈 주고 사면 되는 거죠. 그럼 10개만큼은 원래 가격이 3이니까 30만큼은 돈을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30을 받은 거와 같은 거다. 그러니까 나의 경우는 30만큼 현금 보조한 거와 같은 겁니다. 현금, 다른 말로 소득 보조한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 애초 소득이 60이었는데 30을 더해서 얼마가 되는 겁니까? 90이 되는 경우죠. 역시 레온티의 평 xy 같으니까 5x가 90이 된다고 한다면 5 나누면 얼마입니까? 18이 되죠. 그래서 18 대입하면 효용이 18이 되는 그러한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크게 증가시키는 거 다가 되겠죠? 나가다. 그래서 몇 번 답입니까? 3번이 답입니다. 적중시킨 문제입니다. 자, 우리 이제 8번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8번 문제를 이제 보시면요. 우선 요 함수 CD형인데 지수가 1, 1이니까 2차 CD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규모 수익 체증 가는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계 생산이 체감하냐? 아니, 지수가 1이에요. 둘 다. 이건 한계 생산 불변이죠? 체감 아닙니다. 벌써 나를 지워버리면 답은 1번 아니면 3번이 되겠죠. 자, 먼저 다 재미있습니다. 평균 비용이 어떻게 되느냐. 우선 비용은 총비용 함수 한번 계산해 보는데 두 가격이 1이니까 WL 더하기 RK인데 1이니까 L 더하기 K가 되겠죠. 자, 그런데 자, 보시죠, 여러분들. 우리 여기 지금 위에 있는 거 FLK는 Q로 바꿀 수 있는데 얘가 이제 LK가 된 경우잖아요. 그죠? 우선 여기서 우리 이제 뭐를 구할 수 있느냐? 비용 최소화를 위해서 MRTS LK, CD형의 경우에는 단박에 앞글자분의 뒷글자 K, 베타분의 알파인데 둘 다 1이니까 L분의 K 바로 나오죠? 그 다음 등병성 기울기 둘 다 1이니까 R분의 W 1, 1이니까 1이죠? 이 말은 L과 K가 뭐해진다는 뜻입니까? 같아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L을 대입하면 결국 L제곱이 Q가 됩니다. 그러면 자, 요 식에서 L은 루트 뭐를 씌울 수 있습니까? Q를 씌울 수 있죠. 물론 K도 같으니까 L과 K 모두 얼마입니까? 루트 K예요. 그러면 비용함수를 Q로 바꿔야 되는 거니까 얘를 대입하면 이 루트 Q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총 비용함수는요,
총 비용함수는 자 C와 Q인데 무리함수는 이런 모습이 되죠. 자 우리 평균 비용은 원점 기울기니까 점차 원점 기울기 뭐였습니까? 감소하고 있죠. 평균 비용 감소 맞네요. 그래서 가다의 몇 번 답입니까? 3번 답이다. 자 우리 이제 9번을 갑니다. 자 우리 요런 문제는 읽으면서 바로 답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공급자한테 보조금을 준대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공급 곡선의 어디입니까? 우측, 다른 말로 하방 이동이 되겠죠. 그래서 가는 맞습니다. 그러면 애초 균형점이 여기에서 1이 옴으로써 거래는 분명히 늘었죠. 자 균형 가격은 뭐하고 있습니까? 하락이죠. 근데 모두 증가를 했으니 나는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보조금을 주게 되면 소비자이요 생산자이요 모두 증가하죠. 그죠? 그런데 세금을 걷어서 보조금을 뿌렸는데 왜 요러고만 느느냐? 날아가는 손실이 있기 때문에 라의 자중 손실 발생도 맞지요. 그러니까 소비자이요 생산자이가 모두 증가를 맞는데 이 증가가 세금 걷어서 보조금을 뿌린 것만큼은 아니기 때문에 날아가는 손실이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다라의 몇 번입니까? 4번이 정답됩니다. 자, 우리 이제 10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우리 공감언어 시리즈에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에요. 자, 먼저 시장 수요 역수함수 바꾸면 P는 100 빼기 Q가 되고요. 그 다음 재미난 사실이 올해 단위당 30의 부정적 외부 효과가 생겨요. 그러니까 원래 공곡선 P는 Q라고 한다면 사실은 외부 단위당 30이니까 외부 한계 비용을 더해서 P는 Q 더하기 30만큼으로 SMC를 뭐 해야 되는데 구해야 사회적 최적이 되는데 문제는 단위당 20으로 잘못 추산해서 피구세를 부과한 겁니다. 그래서 20만 더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잘 보세요. 우리 요 포인트와 요 포인트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요 포인트 어떻습니까? 요 포인트는 이게 진정한 SMC죠? 이게 SMC. 자, 우리 이거는 그대로 PMB이자 SMB니까 사회적 최적은 여기서 달성이 될 겁니다. 자, 우리 이거 연립해서 구해보겠습니다. 넘기면 2Q, 넘기면 70이니까 Q 얼마 나옵니까? 35. 사회적 최적은 35가 나와요. 우리 사회적 최적을 Q 스타라 했으니 얘가 35가 됩니다. 그런데 잘못 추산해서 피구세를 구했어요. 얼마만큼이요? 20만큼이요. 그럼 이 경우에 생산량은 여기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대로 또 구하면 돼요. 그래서 넘기면 80, 이 Q죠? 80을 2 나누면 40 나옵니다. 그래서 피구세를 부과했을 땐 40이 됩니다. 이게 40이죠. 따라서 이 차이는 얼마입니까? 5가 되기 때문에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11번 말 문제로 좀 편하게 냈죠. 요런 문제 실수하시면 큰일 납니다. 자, 정보 경제학 관련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비대칭 정보로 거래가 위축돼서 과소하게 거래됨으로써 시장 실패가 생기죠. 그죠?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 모두 과소로 시장 실패였습니다. 맞습니다. 자, 제가 누누이 말을 했어요. 최무선. 자, 정보가 없거나 부족한 쪽에서 이걸 막기 위해서 선별을 한다. 뭘 막기 위한 겁니까? 자,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역선택이죠. 역선택을 막기 위해서 선별이죠. 2번 틀려 정답이고요. 그 다음, 자, 우리 김유신 그랬죠? 정보 있는 쪽에서 신호 발송을 통해서 역선택을 막는 것. 품질 보증 이거죠. 고객님, 구입하신 다음에 고장나면 제가 1년 뒤 무상 수리해 줄게요. 또는 품질 이거 짱입니다. 믿어보십시오. 이렇게 알려주는 거. 역선택 막는 방법이죠. 3번 맞습니다. 자, 우리 효율 임금은 근로자의 태업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죠. 맞습니다. 자, 역선택은요, 감추어진 특성 때문에 생기는 거죠. 모두 맞고 2번 틀려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12번 갈게요. 작년에 이어서 미시는 정확하게 반 16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우선 이런 식의 패턴에서 선형의 패턴,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선형의 효용극대화 우리 어떻게 구했었습니까? 우선 예산선을 그린 다음에, 자, 선형도 무차별 곡선은 우하양 직선이기 때문에 우리 우하양 직선의 기울기가 예산선보다 크다 그러면 어디만 소비합니까? X만. 작다, 자, 누구만 소비합니까? Y만 소비하죠. 그죠? 그래서 기울기를 잘 파악하면 됩니다. 자, 먼저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Y로 풀면 1이니까 얘는 그대로 정해져 있죠. 그런데 분명히 X값이 처음에 1일 때와 X값이 3으로 바뀔 때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산선 기울기 PY분의 PX인데 PY가 2니까 이 경우는 예산선 기울기 2분의 1이 되고요. 자, 3으로 바뀌면 예산선 기울기 2분의 3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산선 기울기 2분의 1보다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크다? 누구만 투입합니까? X만. 그래서 X만 투입하는 거죠. 자, 그러면 X 가격이 1이니까 소득 240이라면 몇 개를 소비합니까? 240. 자, 따라서 Y 없이 X만 240이니까 효용이 240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반대로 바꿔볼게요. 예산선 기울기가 2분의 3이 됐어요. 근데 무차별은 1입니다. 작다. 누굽니까? Y만 투입하죠. 자, 그러면 Y만 투입하는데, 자, 얼마를 투입하느냐? Y는 2니까 240 소득으로 2의 가격의 Y를 120개 투입할 수 있죠? 자, 그럼 효용도 얼마입니까? 여기 0이고 이게 120이니까 120이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동일하게 효용을 뭐합니까? 누리기 위해서. 그러면 얼마가 효용이 늘어야 됩니까? 120이 늘어야 돼요. 그러면 Y 120개를 추가로 구입해야 되는데 Y 가격이 2니까 자, 소득은 얼마를 증가시켜야 됩니까? 240. 그래서 증가분은 240이 되기 때문에 1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꼼꼼히 천천히 보시면 별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 13번입니다. 자, 이거 어렵지 않은데 실수를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실수를 막는 게 가장 중요한 성결 과제가 됩니다. 자, 우리 과점 시장 모형이 나왔습니다. 먼저 베르트랑 꾸르노, 슈타겔버그 나왔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누가 A기업, 기업 한 기업이 이윤에 대한 이야기고요. 또 하나 비용함수가 각각 10초니까 MC는 10으로 동일합니다. 이게 핵심 키가 되죠. 자, 그렇다면 베르트랑은 완전 경쟁처럼 PMC에서 풀 수 있죠. 자, P 역수함수 구하면 100 빼기 Q, MC가 10이니까 Q는 얼마나 나옵니까? 90이 나옵니다. 이윤을 구하려면 가격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Q 90을 대입하면 B는 10이 얻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윤은 수입에서 비용을 뺀 것인데 수입은 P와 Q를 곱해서 900 나오죠. 비용은요, 여기다가 90 대입하면 900이네. 그래서 0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이윤이 0이다. 자, 이제 꾸르노 모형 잘 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한 기업입니다. 자, 꾸르노는 일단 두 기업. 자, 우리 MC가 이렇게 동일할 때는 제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완경의 3분의 1씩을 소비한다고 그랬죠? 따라서 3분의 1씩. 자, 90의 3분의 얼마입니까? 30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가격은요? 그러면 수요함수에 30을 대입하나요? 아닙니다. 가격은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추종자 기업도 똑같이 얼마 나옵니까? 3분의 1이니까 30이죠? 그럼 요거 두 개를 더하면 전체는 60이에요. 60을 대입해서 가격을 40을 동일하게 얻어야 됩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입은 3, 40이 1200, 30을 대입한 비용은 300. 그래서 이윤은 900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슈타겔버그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선도와 추종자. 먼저 A가 선도일 경우와 그 다음에 A가 추종일 경우. 자, 우선 선도는 완경이 얼마입니까? 2분의 1이죠? 90분의 2분의 1, 45입니다. 추종은 완경의 4분의 1, 그래서 22.5가 됩니다. 자, 가격을 어떻게 하나요? 요거 두 개 더해서
역수함수에서 구하는 거예요. 더하면 67.5가 나오니까 그래서 100에서 빼게 되면 얼마 나옵니까? 32.5로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이윤을 구해봅시다. 수량과 가격 곱해서 1462.5. 자, 비용은요 45를 대입하면 450이죠. 그래서 이윤은 1012.5가 나오고요. 이게 이제 선돌 때이고, 자, 추정일 때는요. 자, 22.5에 32.1을 곱해서 731.25입니다. 자, 우리 비용은요. 여기 21점 대입하면 225, 빼면 506.25로 계산이 돼요. 그러면 4개 중에 가장 우리 이윤 높은 건 누굽니까? 다죠? 다. 그 다음이 누굽니까? 그 다음이 2등이 여기 나 900이죠? 그래서 다와 나, 그리고 3등이 라가 됩니다. 꼴찌가 가가 되죠. 어렵질 않은데 분명히 실수를 좀 많이 할 수 있었을 문제입니다. 자,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 14번입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길게 낼 일이 아닌데 이 문제는 이제 우리 공감원어 시리즈 다 있던 문제예요. 자, 우선 이거 좀 뭘 하는 겁니까? 독점이죠. 이제 우리 3급 가격 차별에 관련된 이야기죠. 우리 3급 가격 차별은 MC는 MR1, MR2 이렇게 일치시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인의 수요함수에서 MR, 그래서 100 빼기 2Q1, 청소년은 자 MR2는 60 빼기 4Q2가 됩니다. 자, MC는요, 여기 이제 2Q가 MC인데 Q는 Q1과 Q2의 합으로 구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먼저 MR1과 MC를 일치시키시면 자 100 빼기 2Q1과 자 여기 MC, 자 이 Q1 더하기 Q2 여기를 이제 일치시키시면 이런 식을 얻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MR2도요 구한 거 60 빼기 4Q2, 그리고 MC를 대입하시면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두 개 연립하게 되면 Q1은 24, Q2는 2가 되기 때문에 총 생산량 얼마 나온다? 26이 나옵니다. 자, 가격 차이, 이제 가격을 다 대입하면 되죠. 자, 그래서 우선 P1 곡선의 수량 각각 대입을 24를 대입하면 76이 나오고요. 그 다음 P2에 2를 수량 대입하게 되면 얼마 나옵니까? 요거 대입하면 56이 나와서 정확하게 얼마 차이입니까? 20 차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가나 모두 맞죠? 자, 다는 이게 웃긴 것이 여러분들 굳이 탄력도 계산할 필요 없어요. 왜 그러느냐? 지금 일반인이 분명히 가격이 얼마예요? 76이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이 가격이 56이에요. 우리 이 논리에 따르면 탄력적일수록 값을 낮춥니다. 낮춘 쪽이 탄이에요. 청소년이 탄이고요. 자, 높인 쪽이 누굽니까? 비탄이죠. 그런데 일반인이 보다 탄력적이라 했으니 바뀌었습니다. 다는 틀렸죠? 그래서 가와 나의 몇 번만 답입니까? 2번만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15번. 자, 여러분들 이게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생소하게 느꼈을 문제인데 다 우리 나왔던 기출문제 변형돼서 나왔어요. 제가 이런 웃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문제인데 보통 일반균형, 경쟁균형을 구할 때 희한하게요 모두 재화 가격이 1로 답이 된 게 일반적이었었어요. 제가 요걸 이용해서 테크닉을 발휘하면 답을 빨리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좀 천천히 봅시다. 자, 효용함수가 동일하게 CD형입니다. 자, 현재 A는 Y만 10단위, 그 다음에 B는 X20과 Y 10단위를 갖고 있다. 자, 그러면 전체 부족량은 X 얼마입니까? 20, Y는 20. 둘 다 20, 20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거 있죠? 우리 CD형에서 요거 1차 CD인데 요거 이제 지수함수 바꾸면 X 2분의 1승, Y 2분의 1승이 되죠? 그러면 요 2분의 1과 2분의 1은요 각각 X 소비 지출액 비중, Y 소비 지출액 비중이라고 했었어요. 그러니 둘 다 반반씩이라는 겁니다. 요걸 이용하시면 너무너무 좋아요. 자, 일단 여기까지 왔고요. 그 다음 제가 이제 테크닉을 발휘해 보겠습니다. 지금 XYZ 가격이 안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 하자고요? YZ 가격을 1로 가정하고 X 가격은 R로 일단 뭐 해보자? 가정해보자. 그래야 예산선 기울기 PY, PX가 깔끔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정한 겁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지금부터
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좀 전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 자, 가격을 분명히 YJ 가격을 1, XJ 가격을 R이라고 뭐해 두자? 한번 가정해 보자. 자, 그런데 A는 Y 10개만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Y 가격 1이면 소득은 얼마가 된 것이 분명합니까? 10. 그 다음에 B는 얼마가 될까요? 우리 Y가 10이니까 1이면 그대로 10이죠. X가 R이면 20R이 돼서 소득을 20R 더하기 10으로 한번 가정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런 비법을 활용한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CD형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 이거 X 2분의 1승, Y 2분의 1승이죠. 효용함수가요. 그러면 X 소비 지출액 비중, Y 소비 지출액 비중 각각 이제 반반씩이 지금 되는 경우인데, 근데 이제 요 경우 우리 CD형은 X 구입액과 Y 구입액 구하는 공식이 있죠. 간단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소득이 10인데 XJ 값 XA를 구해볼게요. R이라 했어요.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더하면 1인데, 자, X쪽 2분의 1이니까 요렇게 식을 쓸 수 있죠. 그럼 정리하면 R분의 누가 나옵니까? 5의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Y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 소득이 10인데 YJ 가격을 1로 가정했으니 여긴 1입니다. 마찬가지로 더해서 1이죠. Y쪽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자, 그럼 간단히 YA는 얼마 나옵니까? 5가 되면 알 수 있고요. XA는 R분의 5가 되면 알 수 있어요. 우선 제일 먼저 구입액을 먼저 한번 계산해 본 겁니다. 제가 이제 원래 경쟁균형 이렇게 다 하게 되면 되게 복잡해져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비법으로 한번 간단히 풀어드리는 겁니다. 자, 분명히 구입액은 이렇게 될 것이다. B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푸느냐? 자, 마찬가지입니다. B의 소득은 20R 더하기 10이에요. 자, 그런데 X값은 R이니까 R로 나눴죠? 역시 두 개 더해서 1이고요. X가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요거 2 나누면 얼마가 구해집니까? 10, 여기 R 없어지니까 10 더하기 R분의 5가 나옵니다. 이게 B의 X 구입량이 되고요. 그 다음 B의 Y 구입량은요, 소득이 분명히 어떻습니까? 20R 더하기 10인데 Y 값은 1이니까 이건 그대로 쓸 수 있죠. 마찬가지로 두 개 더해서 1이고 Y 지수 2분의 1이니까 이걸 쓸 수 있어요. 2 나누면 10R 더하기 5가 되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렇게 푸시면 너무 빨리 풀 수 있어요. 자, 분명히 경쟁 균형에서의 각자의 효용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 효용 극대화 자체를 전제하고 그때 효용을 구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효용함수에다가 XA, YA, XB, YB만 대입하면 그냥 나와요. 복잡하게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따라서 이 식에서 잘 보십시오. XA와 XB 요거 두 개를 더해보고요. 그러면 전체 총량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X, 아까 20이었어요. 그러면 XA와 XB 요 두 개를 더해서 20이 되게끔 만들어주면 됩니다. 만들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거 R분의 10 되죠? 요거 10이 있습니다. 요거 20. 그럼 요거 넘기면 10이 되죠? 그러면 R분의 10이 되려면 R은 얼마입니까? 1이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쟁 균형의 모든 기출 문제가 XJ 가격, YJ 가격 모두 1로 나왔었어요. 제가 이제 수업 때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일단 1이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XA는 얼마입니까? 여기다 1 대입하면 5 나오죠? XB 요거 1 대입하면 15 나오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XA는 5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XB 15가 나왔습니다. 자, YA는 구했죠? 5. 그죠? 5. 그 다음 YB는요? 요거 1이니까 15네요. 그래서 효용함수 요 무리함수에 대입하시게 되면 5와 5를 대입하는 거니까 25, 루트 25 5 나오죠? 그 다음 15와 15를 대입하면 자, 루트 풀면 얼마입니까? 15. 그래서 A의 효용은 5, B의 효용은 뭐가 나온다? 15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 문제 제가 어떻게 풀었냐면요, 경쟁 균형이다 라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MRSXY와 PYPX끼리 다 일치하는 그런 테크닉으로 풀지 마시고 어차피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거니까 효용극대화의 XY 구입량을 구하는 식을 써서 푼 겁니다. 그래서 XY를 구한 다음에 대입하면 금방 나와요. 그래서 이 방법이 제일 빠른 방법일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5와 15니까 몇 번 답이라고요?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16번 갈게요. 재미난 문제였습니다. 자, 우리 16이 리카르도 모형이고요. 17이 헥셔 올린 모형입니다. 제가 마지막 파이널 특강 때도 두 개 고스란히 다 해줬거든요. 거의 유사하게 나왔어요. 정말 많이 적중시켰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자, 이 문제 상당히 재밌어요. 자, 우선 X제 최대 생산 가능량이 각각 100과 120이랍니다. A가 100, B가 120입니다. 근데 기울기가 A가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이거의 반이가 50 나와야 되죠? 이게 누구의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요? A고. 자, 그 다음 기울기 1이에요. 그러면 B국은 120이 X라면 Y도 똑같은 거 120이 나와야 되죠? 이게 B국의 생산 가능 곡선. 자, 우리 비교 우위 한번 따져봅시다. 둘 다 B국이 잘하지만 B국은 Y는 2배 이상을 잘해요. 근데 X는요 2배도 안 되잖아. 그러니 B는 Y에 뭐하자? 올인하자. 여기에 비교 우위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 A국은요 둘 다 못하지만 야, Y는 너무 못해요. 그래도 얘는 희망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A는 X의 비교 우위를 갖자 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 특화를 한답니다. 그런데 이 재미난 말이 나와요. 교육을 한 결과 두 국가의 X 소비량이 같아졌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원래 A는 X만 최대 100개를 생산하는데 결국 소비가 같아졌다? 반반씩 소비한다는 거죠. 50과 50씩 소비하게 되는 결과다. 근데 A국의 Y제 소비는 40이 됐대요. 무슨 말이에요? 원래 A는 X만 최대 생산하니까 Y는 생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받은 게 얼마라는 겁니까? 40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B국이 최대 Y 120 만들어서 40 주면 자, 몇 개를 소비할까요? B국은 Y 80개를 소비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볼 수 있어요. 자, 보세요. A국과 B국에 있어서 XY의 소비량을 비교해보면 자, X는 50, 얘도 50이죠? Y는요, A는 40, 얘 얼마입니까? 80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교육 조건이 얼마일까요? A국은 원래 100개의 X를 생산했는데 50을 쓴다는 것은 50을 준 거죠. 그래서 X 50과 그리고 그 대가로 Y 몇 개를 받았습니까? 40을 받았죠. 이게 이제 교육 조건이 되는 거죠. 이걸 이용해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교육 전에 Y 최대 생산 가능량은 자, 분명히 교육 전에는 자, 우리 B국이 120, A국이 50이니까 정확하게 몇 배입니까? 2.4배죠? 6배 틀렸습니다. 다를 먼저 볼게요. 교육 이후의 Y 소비량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자, A국은 40, B국은 80. 몇 배요? 정확히 2배죠? 그래서 다는 맞습니다. 자, 교육 조건은요. 자, X 50과 Y 40이니까 이게 만약에 1로 바꾸면 50 나누면 얼마예요? 50 나누 Y 5분의 4단위죠. 그래서 교육 조건은 X1에 대해서 Y는 얼마다? 5분의 4단위가 됩니다. 나도 맞죠? 그래서 다가 맞기 때문에 몇 번 답이라고요? 5번 답이다. 자, 우리 이제 17번의 헥셔 올린 정리, 헥셔 올린 모형을 보시면요. 먼저 완전한 자유무역이 이루어지게 되면 자, 저의 작전 풍자보희 작전이 떠올라야 됩니다. 자, 자유무역일 때는 풍부한 쪽 요소 제공자 소득이 늘고 보호무역일 때는 희소한 쪽 요소 제공자 소득이 늘어야 되는데 자본이 풍부하니까 결국 자본값이 상승하고 임금은 다운돼야 되는데 임금이 상승이라 했으니 가는 틀렸죠? 자, 납니다. 자, 완전한 자유무역이 이루어지면
요소의 가격이 균등화 되죠. 요소 가격 균등화 정리로서 소위 핵쇼올린 이 정리로 불리죠. 나는 맞습니다. 그 다음, 자, 우리 완전한 자유무역이 이루어지면, 자, 우리 제가 특징이라는 작전을 만들어 들었었어요. 특화 이후 교육을 하게 되면 기회비용, 다른 말로 상대 가격이, 특화제와의 상대 가격이 뭐한다? 증가한다. 자, 그러면 노동풍부국의 노동집약제 상대 가격. 자, 우리 상대 가격 R분의 W예요. 자, 이거 분명히 어떻습니까? 증가해야 되는 거니까. 자, 정확히 상승도 맞습니다. 다 모두 맞네요. 자, 재미난 사실이, 자, 산업 내 무역은요, 규모경제와 제품 차별화의 신무역 이론에서 나오는 것이지 핵쇼올린 정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설명할 수가 없다? 맞네요. 자, 나다라의 몇 번 답입니까? 5번이 답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18번. 하여튼 뭐 이 문제도 제가 마지막 파이널 특강에서 뭐 계속 많이 해드린 그런 내용이 되죠. 자, 우리 맨 위에 보시면 SP 빼기 I는 마이너스 T 빼기 G 더하기 X 마이너스 M. 그 다음에 국내 총저축 SN 빼기 I는 X 마이너스 M. 뭐 계속 해드렸던 내용이죠. 각각 봅시다. 경상이 적자다. 그러면 투자가 국민저축. 자, 보세요. 이 X 마이너스 M 경상이 적자이면 얘가 적자이어야 되는 거니까 누가 더 큰 결과예요? 투자가. 그래서 투자가 저축보다 크다? 1번 맞습니다. 2번, 경상이 흑자다. 경상이 흑자서 달러가 막 들어왔어요. 근데 달러를 국내에서 쓸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걸 빼내서 다른 나라에서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경상흑자, 다른 말로 순자본 유출이 플러스다라고 했었어요. 2번도 맞습니다. 자, 이제 3번 재미납니다. 민간 저축이 0이고, 자, 요 공식에서 이게 0이에요. 그 다음 투자가 양이다. 그럼 현재 이게 양이면 이건 마이너스네요. 그 다음, 자, 정부 저축이 음이다. 이게 음이면 더해서 양이 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얘가 양인데 얘가 음이라고 한다면 얘는 반드시 무엇이어야 합니까? 적자이어야 하죠. 정확히 맞습니다. 자, 4번, 투자와 정부 저축이 불변인 상태. 자, 투자와 정부 저축이 불변이에요. 그런데 민간 저축 SP가 증가하게 되면, 자, 당연히 경상 업돼야 되죠. 개선된다. 맞습니다. 그 다음, 순 자본 유출 경상이 분명히 음이라면 이제 이게 음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국민저축이 투자보다, 자, 분명히 투자가 더 커야 되는 거죠. 반대로 됐어요. 그래서 몇 번 틀려 정답입니까? 5번입니다. 하여튼 마지막 파이널 특강에서 그대로 해드린 거 평상시도 많이 제가 강조했지만 그대로 다 나왔습니다. 정답은 5번이고요. 그 다음 19번입니다. 뭐 이것도 뭐 제가 마지막 GS 과정 문제도 돼 있고요. 정말 많이 해드렸어요. GS 모의고사도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구매력 평가서를 성립했을 때 달러 대비 자국 통화가 절상된다는 것은 환율이 뭐 되는 결과를 찾으면 되는 겁니까? 다운되는 결과를 찾으면 되는 경우죠. 자, 이제 우리 어떻게 구했었느냐? 우선 빅맥 지수와 공식 실제 환율을 써서, 자, 이게 실제인데 이게 맞다고 전제했을 때, 요렇게 옮긴다고 했을 때 다운되는 걸 고르면 된다라고 했었어요. 자, 우리 빅맥 지수는 미국 가격분의 자국 가격이죠. 미국 6달러입니다. 그래서 6분의 한국 얼마입니까? 8,000. 얼마 나와요? 1,333 대략 나오죠. 근데 현재 실제 환율이 1,400이니까 이렇게 진실로 가게 되면 환율이 하락이니까 맞네요. 한국이 해당이 됩니다. 중국을 먼저 할게요. 미국 6달러입니다. 중국 1,000위안입니다. 나누면 166.7이 대략 나오죠. 자, 환율이 200이니까 이렇게 바뀌면 역시 환율이 하락이니까 이 경우도 맞죠. 답은 2번이 되고요. 그러면 1번과 인도를 보겠습니다. 미국이 6달러입니다. 근데 일본이 지금 950이니까 나누면 158.3이 대략 나와요. 근데 실제가 130이라면 이렇게 바뀌면 환율은 뭡니까? 상승이죠. 이거 오히려 평가절 4가 돼야 되는 거니까 틀렸습니다. 자,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15루피를 6달러 나누면 2.5 나옵니다. 자, 실제가 2루피니까 옮기면 환율 상승이죠. 역시 평가절 하니까 틀렸습니다. 맞는 건 2번. 뭐 그대로 다 해드렸던 문제입니다. 그 다음 20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도 이제 공감 언어 시리즈에 있는 문제고요. 진짜 쉬운 문제인데 이런 거 놓치시면 큰일 나요. 잘 보십시오. T기의 인플레이션율이 2%포인트만큼 낮춘다. 자, 그러면 우리 T기 인플레 파이 T를 구하면 되는데 얘가 2%만큼 떨어진대요. 자, 그러면 여기 T기 실업률 어떻습니까? 1%만큼 올라야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1%포인트 상승이죠?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재미나는 것은 여기 보세요. 이제 우리 여기 요게 1%포인트만큼 오르면 결과적으로 2%만큼 다운되는 경우예요. 따라서 우리 YT 총생산이 2%만큼 떨어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4번이 답입니다. 최근의 모든 문제 추세가 이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우리 이제 21번. 하여튼 가져가라고 줬죠. 이건 뭐 더 이상 설명할 거리가 없죠. 개인 작판은 단기에 가격 경직성을 강조하죠. 1번 답입니다. 2번 개인 작판은 공급 측 요인이요 수요 측 요인을 강조합니까? 수요 측. 틀렸습니다. 그 다음 자 고전항판은 재량적 총수요 관리 정책 효과 없습니다. 틀렸죠. 그 다음 장기 화폐 중립성 성립하면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은 아무 관계 없죠? 네, 틀렸습니다. 세이브 법칙에 따라 재정장입니까? 아니잖아요. 전혀 효과 없죠. 따라서 모두 틀리고 몇 번만 맞다고요? 1번만 맞습니다. 자, 우리 이제 22번을 갈게요. 자, 이 문제 먼저 정부 지출 확대, 조세를 감면합니다. 그래서 정부 지출 승수와 감세 승수를 구하면 되죠. 정부 지출 승수, 자, 1 빼기 10분의 1이고요. 감세 승수는 1 빼기 10분의 플러스 C가 되죠. C는 여기 이제 0.8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 0.8 대입하면 0.2니까 10분의 2, 5분의 1, 역수 얼마입니까? 5가 나와서 정부 지출 승수는 5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0.8, 0.2죠? 0.8, 4 나오네요. 그래서 감세 승수는 4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 우리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거를 지금 골라봐라 라고 했죠. 그러니까 보니까 이거예요. 정부가 정부 지출 확대와 조세 감면을 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확장 재정 정책이 돼요. 그럼 확장 재정 정책이 되면 R이 뭡니까? 상승하죠. R이 상승하면 투자가 뭡니까? 감소가 돼요. 결국 이 말은 R 상승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게 뭐냐? 즉 확장 규모가 제일 큰 걸 골라라 그 뜻입니다. 간단히 풀어보시면 자 5단인데 정부 지출 승수 5니까 5를 곱해서 5. 그 다음에 한 단위 감소인데 감세 승수 4니까 4를 곱합니다. 5, 25와 4, 1은 4, 29 나오죠. 이런 식으로 전부 계산하면 5번이 제일 커요. 그러니 R이 제일 많이 오르기 때문에 몇 번 답이라고요? 5번 답이다. 문제 제일 좋죠? 그 다음 23번입니다. 자, 이거 우리 옛날에 우리 회계사 문제 나왔던 문제고요. 저의 교재, 제가 제 기본서 가장 좋아하는 최애 문제가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대로 또 나왔어요. 그대로 나왔고요. 44장 유형별 문제 3번 그대로 있죠. 별도로 정말 많이 강조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얘기 했습니까? 장기 PC와 단기 PC 만날 때 요때 요 4가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된다. 뭐 그냥 보자마자 답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기대 인플레 얼마입니까? 4%. 네, 틀렸습니다. 그 다음 기대 인플레가 상승하면 어떻습니까? 곡선 자체가 상방 이동하는 거죠. 네, 틀렸습니다. 자연실업률은 여기 있잖아요. 만날 때 요 실업률, 자연실업률 얼마입니까? 4. 틀렸습니다. 자, 잠재 실질 GDP가 달성되고 있다. 현재 지금 C점은요. 자연실업보다 실업이 많아요. 침체 상태예요. 달성 안 됩니다. 그 다음 5번. 하여튼 그대로 있습니다. 전부가 인플레이션율 파이예요. 자, 그렇다면 C 포인트는 현재 파이가 얼마라는 뜻입니까? 2라는 뜻이죠. 근데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파이니까 4니까 누가 더 높은 거예요? 파이 2가 높아요.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실제보다 어떻습니까? 높죠. 그래서 몇 번 답입니까? 5번. 그냥 그대로 냈습니다. 그대로.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4번입니다. 사실 별거 아닌데 굉장히 거창하게 냈어요. 진짜 별거 아니에요. 2,000톤 생산이고 값이 5만 원이니까 GDP는 1억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도 풀 수 있죠. 이 내용을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자, 소비 1,200톤, 값이 5만이니까 6,000. 그 다음 정부 지출 300, 값이 5니까 1,500. 자, 투자 500인데 5만이니까 2,500이죠. 그래서 재고 투자도 투자로서 분명히 GDP 포함된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제외된다? 틀렸죠. 그 다음 자, 우리 소비 지출 6,000, 투자 지출 2,500 다 맞죠? 그 다음 자, 여러분들 국채이자나 국민연금은 이전 지출 성격이 있기 때문에 포함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라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가다의 몇 번입니까? 3번. 솔직히 두 개 고르는 거니까 별 논점 없어요. 네, 정답은 3번. 자, 이제 우리 25번입니다. 뭐 그냥 제 교재에 있는 문제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많이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똑같은 게 많이 나왔느냐. 자, 뭘 물었습니까? 본원 통화와 통화 숭수를 물었죠. 자, 본현지 작전을 우리 떠올리자. 본현지. 그 다음 통화 숭수 두 가지 공식이 있는데 여기 지금 예금 대비 현금 보유 비율, 현금 예금 비율, 스몰 k가 주어졌으니까 k지 K1 공식으로 풀자. 자, 이제 그러면 현금은 분명히 지금 얼마입니까? 500조예요. 그러면 지급 준비금만 구하면 번원 통화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여기 나와 있는 현금 예금 비율 50% 0.5 가지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원래 현금 예금 비율은 예금분의 현금, 이게 0.5예요. 근데 현금이 지금 500입니다. 그러면 이게 반대려면 예금 얼마일까요? 1000이죠 당연히. 네, 그러면 1000 중에 법정 지급 준비율이 5%니까 얼마입니까? 50만큼이 법정 지급 준비금. 초과가 50이에요. 그러면 전체 실제 지급 준비금은 100이 되면 알 수 있죠? 지급 준비금 100을 구해냈습니다. 더해서 얼마입니까? 600조가 번원 통화고요. 그 다음 우리 이제 지급 준비율만 구하면 되는데 지급 준비율은 예금 1000에서 지급 준비금 차지 비중이죠? 1000분의 100 얼마입니까? 0.1이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통화성수 KG K1 공식에 대입하면 되죠. 자, 그래서 자, 우리 K가 얼마입니까? 0.5. 1 더해서 1.5. 자, KG K 0.5인데 우리 분명히 지급 준비율이 1000분의 100 0.1 되니까 0.6이죠. 요거 계산하시면 간단히 얼마 나옵니까? 2.5. 그래서 답 2.5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26번을 갈게요. 자, 이 문제도 우리 공감으로 시리즈에 있고요. 자, 이제 그런 말까지 했어요. 이거 그냥 피셔 방정식 쓰지? 물론 이게 또 방정식이에요. 이건 실제치고 근사치가 우리 있잖아요. 어떤 근사치 공식이 있습니까? 우리 명목 이자율은 자, 기대 인플레이션율에 뭘 더했습니까? 실질이자. 요걸 구해도 돼요. 네. 그래서 원래 요렇게 이제 구하는 건데 우선 파이를 먼저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통화량 증가율이 7%입니다. 유통속도 변화율이 0이니까 합치면 7이 되죠. 근데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2%예요. 그럼 물가상승률 파이 얼마입니까? 5가 나와야 됩니다. 파이는 5가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뭐냐? 우리 이 상태에서 실질이자율이 1로 주어지면 명목은 간단히 6을 구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식에 대입하면 대략 1.06이 나와요. 역시 얼마입니까? 분명히 여기 이제 앞에 있는 거 2를 빼면 i는 얼마 나와요? 6%가 대략 나오면 알 수 있죠. 근데 굳이 그렇게 뭐하러 해요? 이렇게 하면 되지. 그죠? 네, 그래서 간단히 나와요. 그러면 원금 100달러를 빌렸을 때 총 원리금은 원금의 이자니까 6%입니다. 그래서 0.06을 곱하면 얼마입니까? 6이죠? 그래서 106달러가 원리금이 되네요. 다음 몇 번? 2번. 네. 자, 우리 이제 27번입니다. 자, 다음 중 장기적으로 구축 효과가 나타나는 현상은 간단히 5번이죠. 자, 확장 재정 충격을 했었을 때 이자율이 높아지면서 투자를 갉아먹는 현상, 답 5번이죠.
나머지 보겠습니다. 자, 사회보장제도가 강하면 구직을 등한시해요. 그래서 실업이 높아질 수 있죠. 전혀 관계없습니다. 자, 돈 뿌리면 장기에 물가만 뛴다. 화폐 중립성 얘기입니다. 구축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 이자율이 높아지면 구축이 됨으로써 오히려 민간자본 축적이 활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틀렸습니다. 4번 확장 통화정책 시행하면 명목이자가 떨어져서 투자를 늘린다고 한다면 이건 통화정책 효과를 얘기하는 것이지 구축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 몇 번입니까? 5번. 자, 28번이 됩니다. 저는 감동했어요. 되게 잘 냈어요. 쉬운 문제인데 잘 냈습니다. 자, 보세요. 분명히 합리적 기대학파입니다. 세고전학파 얘기하는 거예요. 단기 경기 변동. 자, 보시죠. 세고전학파에 우리 AS 곡선은 두 가지가 있어요. 단기 때. 자, 우선 원칙적으로 SAS도 자, 뭐였습니까? 수직이었죠? 어떤 경우입니까? 예상이 정확할 때였어요. 자, 그런데 깜짝 정책으로 예상이 부정확하면 우상향이 될 수 있죠. 이 경우는 예상이 부정확한 경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요거 얘기한 거예요. 좀 단기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정보 불안정성이 뭘 난다고 그랬습니까? 예상 부정확. 그래서 총 공급이 우상될 수 있죠. 1번 맞습니다. Z는 뭐예요? 비예상. 예상치 못한 경우죠. 예상치 못했을 때 뭡니까? 바로 SAS가 우상향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통화 공급 충격을 주게 되면 AD가 뭐 할 수 있습니까? AD는 이제 학파와 관계없이 우하향인데 늘면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에 새로운 균형을 낳을 수 있죠. 따라서 우상방, 오른쪽 상방으로 이동한다. 이것도 역시 맞는 선지가 됩니다. 그런데 3번처럼 예상된 경우는요. 자, 단기 SAS가 수직이 되는 거니까 그대로 확장하면 1이 올라가죠. 그래서 균형이 어디로 갑니까? 수직으로 상방 이동시킨다. 그래서 3번도 정확히 맞습니다. 자, 만약 이 경제에서 중앙은행이 자, 우리 엠바 예상된 경우만 통화정책 수단을 사용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SAS가 수직이 됨으로써 자, 분명히 대칭적 모습인 SPC도 여전히 뭐가 되는 겁니까? 수직이 되죠? 정확히 맞습니다. 자, 5번 보시면 이 경제에서는 중앙은행이 Z를 통해서 깜짝 정책을 통해서 얼마든지 실업률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없다 했으니 틀렸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계사 문제는 본질적 문제를 뭔가 좀 해석을 좀 해봐라라는 취지로 이렇게 이제 복잡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문제질은 좋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29번입니다. 자, 제가 이거 정말 많이 해드리는 문제죠. 여러분들 소비 여가 모형에서 레온티에평 완전 보완 관계의 노동 공급은 뭐라 했어요? 우하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요것만 기억하시면 금방 풀죠. 여기는 노동입니다. 자, W가 증가한다. 노동공급 뭡니까? 감소해야 되죠? 네, 틀렸네. T가 증가하면 실질임금이 떨어져요. 이게 떨어지면 노동공급 뭡니까? 증가하게 되겠죠? 역시 틀렸습니다. 자, 우리 완전 보완 관계는 대체가 0이죠? 오로지 뭐만 있습니까? 소득 효과만 있어요. 따라서 몇 번 답입니까? 4번 답이에요. 자, 만약에 이렇게 맥스 형태로 바꾸게 되면 노동 공급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틀렸고 몇 번만 답이라고요? 4번. 네. 아마 전 범위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생소하게 느낄 수 있었을 문제가 30번이었을 거예요. 자, 신용카드와 같은 대체 지급 수단이 존재하는 다중 지급 수단 화폐 모형을 고려하자 신용카드 이용 고객에게 서비스 단위당 부과되는 수수료가 상승하면 신용카드 서비스 공급량은 증가한다. 그래서 분명히 우상향 모습이다로 지금 전제하고 있습니다. 명목 화폐 수요는 가로축의 명목 화폐 수요량, 신용카드 서비스 공급선은 가로축의 신용카드 서비스 공급량을 놓고 한번 그려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맨 상단을 보시면요, 물가가 뛰면요 당연히 거래를 위해서 명목 규모 화폐 수요는 늘어야 되는 거니까 자, 분명히
우상향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물가 P라고 한다면, 여기 이제 명목 화폐 수요라고 한다면 우상향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명목 이자라고 한다면요, 여기는 명목 화폐 수요량일 때, 자, 이게 뛰면 뭐가요? 당연히 화폐 보유했을 때 기회비용이 커지니까 줄여야 되죠. 그래서 우하향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가는 정확히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나를 보시면요, 수수료에 대한 신용카드 서비스 공급 곡선이 완만하다. 자, 이 말은 뭐예요? 원래 이제 우상향인데 완만해진다는 것은 분명히 수수료가 우리 Y축에 뒀었을 때, 여기 분명히 신용카드 서비스 공급량이라고 했었을 때, 수수료의 변동에 대해서 자, 올라가게 되면 신용카드 서비스 공급량을 어떻습니까? 빠르게 많이 늘린다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결제 수단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물가가 뛰었을 때 카드를 많이 이용할지 화폐 수요 늘리지 않아요. 늘려도 조금밖에 안 늘려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모습이냐? 물가가 뛸 때 명목 화폐 수요량은 늘어도 찔끔 늘어요. 그 다음에 애초보다 가파른 기울기로 도출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완만입니까? 가팔라집니까? 가팔라져요. 나는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다구라입니다. 이게 이제 아주 어려웠던 문제인데, 자, 보십시오. 총요소 생산성, 뭐예요? 기술 진보 등이죠. 기술이 진보하면 산출과 거래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 화폐 수요가 늘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실질 화폐 수요는 물가분의 명목 화폐 수요라 볼 수 있죠. 얘가 는다고 한다면, 자, 물가는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떨어진다. 그래서 물가 하락은 맞습니다. 자, 그런데 물가 하락이란 의미를 이렇게 이해하세요. 진짜 하락보다는 물가 변화가 미미하다로 보시면 좋아요. 자, 그럼 여기 명목 화폐 수요 곡선에서, 자, 보세요. 상대적으로 물가 변동이 미미하다는 얘기는, 자, 명목 화폐 수요 곡선이 뭐해진다는 뜻과 같습니까? 완만해진다는 뜻과 같아요. 그래서 가팔라지는 게 아니라 완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는 틀렸다. 자, 이에 대해서 라는요, 자, 현재 화폐 공급이 고정된 상태에서 앞으로 미래 화폐 공급 증가를 약속을 했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이건 이거죠. 우리 앞으로 돈을 뿌린대요. 그럼 기대 인플레가 뭡니까? 상승하죠. 그럼 우리 피셔 방정식에서 피셔 효과에 따르면 명목 이자는 뭡니까? 상승합니다. 그럼 이자가 비싸지는데 화폐 갖고 있으면 안 되죠. 따라서 화폐 수요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실질 화폐 수요가 감소하게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명목 공급이 일정하다고 전제했을 때 얘가 준다는 것은 물가는 뭐다? 상승할 것이다. 그래서 물가 상승이 맞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물가의 변화를 아까 다와 다르게, 자, 빠르게 많이 변한다고 전제한다고 한다면 기울기가 가파른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가팔라져서 물가가 상승한다. 그래서 라는 정확히 맞다. 그래서 가라의 몇 번 답이라고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31번입니다. 재미난 문제죠. 뭐 어렵지 않은데, 자, 여러분들 균솔로 모형의 균제 상태 공식, SY는 NDGK죠. 자, S 저축률 얼마입니까? 자, 우리 20% 0.2. 자, Y는 1인당 생산량인데, 우리 이제 양쪽을 L로 나누지만 비법으로 바로 한다고 그랬어요. Y 대신에 스몰 y. 예, 그 다음 여기서 K만 스몰 K로 바꿔버리면 되죠. 그 이외에 있는 지수 3분의 1 그대로 쓰면 된다고 그랬죠. 간단히 K 3분의 1승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수업 때 왜 이렇게 되는지 증명 다 해드렸었습니다. 자, 이런 식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 NDG에서 인구 증가율, L 증가율, 자, 우리 1%입니다. 0.01. D 감가상각 2%, 0.02. 그 다음에 기술 진보율. 자, 우리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A를 뭐라 지금 표현했냐면 노동 증가 기술. 기술 증가율입니다. 그래서 0.02가 되겠죠. 여기 분명히
L 증가율이 여기요. A 성장률이 2%니까 0.02가 됩니다. A가 분명히 기술 진보율입니다. 따라서 요거 전부 다 더하면 얼마나 합니까? 0.05가 나오죠? 그러면 요거 양쪽에 100배 하면 5 나오고 20이에요. 5로 나누면 얼마나 합니까? 4가 되죠? 4, K 3분의 1승은 K가 됩니다. 자, 우리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이걸 넘겼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4는 K 3분의 1승분의 K 됩니다. 요거 위로 올리면 요거 1이 빠진 거죠? 1에서 3분의 1을 빼면 K 3분의 2승이 됩니다. 그래서 4는 K 3분의 2승이 되죠. 자, 그러면 양쪽에 2분의 3승을 한번 곱해 봅시다. 요거 소거되죠? 그래서 K는 4의 2분의 3승. 몇 번입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문제 32번 남았습니다. 자, 이건 뭐 보시면요. 완전 자본 이동이 됩니다. 자, 그래서 BP는 수평, IS 우하향, LM은 우상향을 전제했는데 확장 통화 정책이니까 LM의 우측입니다. 긴축 재정이니까 IS 좌측입니다. 자, R이 대폭 떨어지고 있죠? 그럼 R이 떨어지면 외자가 유출됩니다. 유출되는 과정 속에서 환율에 뭘 낳습니까? 상승을 낳죠? 그래서 분명히 본국의 통화치는 절하가 됩니다. 자, 그런데 환율 상승은 순수출에 뭘 낳습니까? 증가를 낳죠? 뭐 다른 건 볼 필요 없잖아요. 다음 몇 번입니까? 1번. 자, 그래서 작년에 비해선 현격히 난이도가 떨어졌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소소하게 계산의 문제를 실수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만만히 볼 내용은 아니죠.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해설 강의 마무리하고요. 자, 여러분들의 26년도 1차만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2차까지 동차까지 다 합격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지금까지 해커스 국경제학 담당 강사 김종국이었습니다.